법무법인 위인 사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 15일에 광장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5, 6, 7, 8, 4개, 4회분을 하루에 제출합니다. 오늘 모 변호사가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변호사 역시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다 사임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잇따라 사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어제도 또 그 전에도 이번 주 수목금 내내 이 변호인들은 열심히 서면을 제출하고 있고, 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지금 금요일 밤인데요. 답답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요? 변호인 전원 사임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사실 아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하루 종일 또다시 똑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정명석 변호인 다 사임 이런 거. 이게 신문기사 또는 온라인 기사뿐만 아니라 방송에도 나오고 또 패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사임했다고. 네. 좀 답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짧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보시죠. 기사에 실명으로 나온 법무법인과 변호사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곳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여전히 가리고 있는데, 사실 틀릴 수는 있죠. 그런데 틀리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틀린 말을 하면은 당연히 따끔하게 지적을 받고 또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하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오늘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씩 기사부터 한번 쫙 살펴볼게요. 자, 정명석 하루아침에 16명 성폭행한 적도, 그리고 뒤에 붙여서 JMS 변호인들 전원 사임. 아니죠, 좀 전에 보신 대로 아닙니다. JMS 변호인들 전원 사임 역시 아니죠. 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신이다 정명석 변호인단 사임 잇따라, 또 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사임 잇따라. 자, 잇따라 사임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1명 사임했습니다. 1명 사임했고요. 광장에 담당 변호사 6명이 지정되어 있다가 4명이 나가고 2명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변호인 사임이 아니에요.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명 사임한 그 법무법인 XX 작년 12월 1일에 사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신이다 방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전히 많은 변호인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다음 기사 한번 보시죠. 설마 그것 때문에 이유 못 밝혀 정명석 변호인 다 사임. 왜? 아니, 다 사임을 안 했는데 왜 다 사임한 이유를 묻습니까? 이것도 틀린 기사죠. 게다가 이거 조금 전에 올라온 거예요. 조금 전에 수정된 거예요, 다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법인 위인에 따르면, 이거는 기사에 나오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법인 위인에 따르면 이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변호인 지정 철회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변호인 지정 철회서? 네. 사실 지금 그 해당 법무법인에 담당 변호사 1명만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에서 철회할 게 아니라 법무법인 위인이 사임하면 됩니다.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자, 아무튼 그 위인의 이종호 변호사는 애초부터 광장과 변론 방향이 달랐다. 그런데 광장이 이렇게 사임을 하면, 사임 안 했거든요. 네, 사임한 상황에서 사임 안 했다니까요. 재판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 같다. 나는 피고인의 성폭행 사실관계는 알 수 없고 법리적인 주장 담당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인은 강재규 변호사 역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를 누구에게 표명하는 거죠? 사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앞서 광장은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다. 아니라니까요. 6명 중에 4명만 담당 변호사에서 이제 지정했던 거를 철회하는 철회서를 냈습니다. 2명 남아있는 거고요.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 네. 아무튼 강재규 변호사가 사의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표명하겠다는 거냐, 이거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JMS 정명석 변호인들 잇따라 사임 의사 밝혀. 자, 이건 보다 더 정확하죠. 다 사임도 아니고 잇따라 사임도 아니고 잇따라 사임 의사 밝혀. 잇따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 이거는 정확합니다. 이건 틀린 거 아니죠.
이 기사 좋아요. 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역 법조계? 이거 뭐죠?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은 6명 중 4명의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네,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남은 2명 역시 21일 진행되는 공판 전까지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다. 2명 사임하는 게 아니라 법무법인 광장이 사임하면 끝입니다. 네. 그거 뭐 본질이 아니다. 라고 보는 시각도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모 법률사무소의 강재규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위내 이종호 변호사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임 의사를 누구한테 밝혔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정명석 피고인에게, 의뢰인은 정명석이니까 밝혔다는 건지, 아니면 JMS 교단에 밝혔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뭐 언론에 밝혔다는 얘기는 아니겠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사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바로 사임 안 했냐? 여기에 대한 보도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광장 측 변호인들이 단체로 사임한 가운데, 단체로 사임 안 했죠. 네, 사임은 법무법인이 하는 건데. 아무튼 몇 명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또 2명도 나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임한다고 하니까, 다른 변호인들도 사임을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걸 고려해서 사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몇 명 사임해도 변호인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방어권 주장이 생길까요? 이게 뭐 엄청나게 분석할 자료가 많은 경제 사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판단은 담당 변호사들이, 수임한 변호인들이 훨씬 더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중을 합니다. 사실 변호인이 몇 명이냐 때문에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법무법인 위인 사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들한테는 사임할 겁니다. 곧 사임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는데,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임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언론한테는 사임할 것처럼 얘기했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사임할 거예요. 사임하고 싶고 사임하려고 결심했는데, 사임한다는 얘기는 받은 착수금에서 그동안 일한 만큼 이제 비율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준비해 놓은 일이 있다면, 써놓은 게 있다면 다 제출해서 일을 최대한 많이 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혹시라도 돌려줄 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그동안 뭐 했냐라는 말도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성해 놓은 걸 다 제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3월 15일에 광장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5, 6, 7, 8, 4개, 4회분을 하루에 제출합니다.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주고 남기기 위해서 낸 건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모 변호사가 증인신문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변호사 역시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언론의 이름도 공개가 안 됐고요. 사임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요.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에 재판 잡혔잖아요. 오후 2시에. 이렇게 막 내놓은 다음에 사임하고 역시 일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다 사임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잇따라 사임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어제도 또 그 전에도 이번 주 수목금 내내 이 변호인들은 열심히 서면을 제출하고 있고 또 열심히 변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받았으면 변호 활동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런데 사임할 것처럼 하고 사임한다고 하고 또는 사임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임하기는커녕 이렇게 일을 한다? 약간 좀 미안한 측면이 있고 기만 전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또 공감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한 거 만들어 놔야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월 21일에 증인신문 예정돼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입니다. 1심에서 원래 2달 2개월인데 한 번, 2번까지 더 할 수 있어가지고 합하면 6개월인데 그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풀려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의 어떤 고소도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건으로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 재판에서의 1심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 하더라도 새로이 발부된 그 구속영장으로 인해서 구속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도 없으면은 붙잡아 놓을 수 없잖아요. 따라서 그냥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6개월 다 되기 전에
6개월 채우고 풀려나기 전에 아예 보석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즉 거주 공간을 제한하거나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또 연락 주고받는 사람을 제한하고 또 외부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해서 뭐 한정을 한 다음에 그냥 풀어주는 것보다 꽤 낫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자, 주말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내서 정명석 씨가 징역 10년형 받은 그 사건 판결문 도대체 어떻게 징역 10년 나왔는가, 그 당시에 변호인들은 뭐라고 변호했고 그게 먹히지 않았는가, 대단히 중요한 쟁점들이 숨어있는 사건 판결문이거든요. 그 판결문 함께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